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누렸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게 느껴졌을 때는 좀 기분이 좋고요. 네. 왜 호구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책도 나를 호구로 보나? 맞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셋이 만나서 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책은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단 기버, 매처, 테이커라고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버가 남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가 주된 내용이거든요. 선생님들은 뭐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엔 관심 있다고 읽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제가 좀 기버 중에서도 좀 잘 그런 걸 못하는 기버, 호구 기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호구 기버 면모도 있는데 네. 내가 생각보다 좀 테이커 면모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침울해졌어요. 내가 그닥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살펴볼까요? 얘기해봐요. 성공의 사다리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최하층에 기버가 기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실속 안 차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공과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다리 맨 끝단에는 기버가 있는데 중간에는 뭐 매처와 테이커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채우고, 근데 정말 진짜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또 기버라는 내용이 좀 놀랬어요. 그리고 또 위로도 됐어요. 잘 베푼다는 게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다. 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건강만 하면 돼요. 그 사랑만 있으라. 그 언젠간 네, 60이든 70이든 돌아올 테니 건강만 하자. 건강만. 세 가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능력, 성취 동기, 그리고 기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타인과의 상호작용. 근데 그거에서 이제 기버인가 매처인가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이 책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버, 매처, 테이커를 구분하는 거구나를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 이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에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공부를 하면. 네. 근데 어느 순간 상호작용이 전부인 것처럼 되지 않아요? 인생의 네, 어떤 맞아요. 구간이 되면서부터는 맞아요. 이 모든 게 그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느낌? 선생님 그거 언제 느꼈어요?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어떤 키다. 삶의 키다. 혼자선 안 돼. 라는 것을 깨달은 거 있잖아요. 그냥 저는 그게 네. 이제 우동피를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혼자 운영하다가 확장을 하게 된 계기예요. 혼자선 절대 안 되는구나. 혼자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 그런 것을 느껴서 확장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혼자의 한계. 선생님은요? 저는 사실 이걸 깨달은 게 이 방송을 같이 하면서 더 함께하는 힘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기버, 테이커, 매처를 정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시는 분들도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가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테이커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 상호관계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세상을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기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본다. 이렇게 세 가지만 봤을 때는 어때요? 테이커 면모가 본인이 좀 있다라고 느꼈나요? 잡아먹어야 된다. 음. 그거랑 준 만큼 더 받고 싶다. 음. 그거는 빼고. 테이커 아니고 테이커 아니고. 넘어가요. 저도 아니었어요. 근데 좀 더 받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내가 진짜 아예 없었을까? 기버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한다.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자기가 상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어때요? 이거는 해당사항이 있긴 한데 약간 좀 예민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했어요. 난 도대체 뭘까? 예민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예민한데 그러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거든요. 뭐 어린 시절까지만 할 수도 없고 20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하지만 예를 들면 내 불편함에 더 예민한 거죠. 그래서 뭔가 더 뭘 많이 해줄 수 있지? 이 사람한테 뭘 해주면 지금 좋을까 보다는 내가 뭘 해야 더 편해지지? 이게 더 예민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야 너 쟤 좀 챙겨라 해서 챙기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좀 생각하다가 이걸 챙겨주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참 나는 센스가 떨어진다 이 생각을 하던 또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센스이자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이자 자질이라고 느꼈던 시기가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부럽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게 키워질 수 있는 건지는 몰랐지만 음. 노력은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저 사람처럼 예를 들면 이런 어. 때에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해보고 좀 어. 따라 해보고 어. 저 사람은 되게 본능적으로 하는 너무 좋은 건데 나도 좀 좋은 거 따라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센스가 생겼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누가 되지 않게 좀 피해 끼치지 않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좀 센스 있다는 말을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뭔가 정말 의도가 자체가 선량한 기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매처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이거를 믿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 매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는 네. 것이다. 한 가지의 모양으로만 살지는 않는다. 아, 맞아.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공 사다리에서 밑바닥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기버다. 네. 근데 그 꼭대기에도 기버. 기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버를 좀 잘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기버 많이 성공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처든 그쵸. 테이커든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버의 성공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테이커가 승리를 했을 때는 반대쪽에 무조건 패자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테이크를 해서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뺏긴 쪽이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자가 승자가 존재하는 게임에서 승리를 하는 게 테이커가 되는데 기버가 승리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승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승리가 폭포처럼 쏟아져서 멀리 퍼지는 승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값지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기버의 성공에 조금 더 열광하고 그걸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을 하면 또는 어떠한 좋은 위치에 가면 이 말을 내가 하지 않을까 싶었던 말이 여기 써 있었는데 네. 나뿐 아니라 모두가 이로운 경험을 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미래 공감적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데 아직 이 말을 하기엔 내가 그렇게 그 위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잘 돼서 좋아요도 맞는데 네. 내가 어떤 거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다 가져요. 나는 너무 이로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느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처음 했던 게 저는 되게 어린 시절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 베풀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나는 진짜 많은 거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대학 들어가는 쯤에부터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이른 나이인데, 그죠? 왜냐면 너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구나. 이거 누가 들으면 되게 부자로 사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내가 학비를 내가 감당하지 않았고 저는 학비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 자각했다는 것도 너무 조금 뭐랄까 철이 들었다 빨리, 그죠? 그 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현실적인 면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것들을 받고 내가 컸구나. 그리고 저는 그거를 계속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부모님께 폐 안 끼치고 제가 벌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깨달은 순간 저 끝까지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누렸어요. 학비 끝까지 나는 받겠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누려서 더 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되는 게 낫지 여기서 내가 학비를 끊고 내가 자립해서 맞아. 그건 좀 내가 더딜 것 같다라는 그렇게 또 사시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나는 그쪽은 아니고 끝까지 누릴게요 했던 것 같아요. 귀여워. 근데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건 감사한 거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고결한 본능이라는 소제목이 되게 좀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걸 밑줄 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이타적이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이 피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랑 인간을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눴을 때 이 작가는 성선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다 이타심이란 게 있는데 환경적으로 그게 끄집어내지지 않아서 또 그런 거지. 이 사람은 약간 원래도 마음이 베풀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베푼다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되게 신나서 썼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이 이긴다는 것에 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적으로도 손해보지 않아, 선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이 사람이 기버여서 본인도 성공했고 기버야. 그래서 왜 그런지를 뽐내고 싶은 사람이 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맞더라고요. 맞아. 그 근거가 엄청 너무나 많아. 맞아, 너무나 맞아. 근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고결한 본능, 저는 그러니까 본능은 이기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미루어 보아. 네. 나를 밀어. 네, 후천적으로 훈련으로 좀 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원래 되게 이기적이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맞아. 이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결혼 상대 고르는 법 그런 거 있고 그 식당 가서 식당 점원분한테 하는 맞아. 행동을 보고 배우자의 진짜 면모를 볼 수 있고 인성을 봐야 된다.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이 글이 좀 와닿았어요. 제 지인과도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 사례가 나오잖아요. 성공한 누구? 근데 알고 보니 기버? 아니면 기버야? 근데 끝끝내 성공해. 계속 이런 사례들이 네. 여기 한가득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지인은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오바마의 최측근. 네, 그래서 네. 이분이 엄청난 기버였기 때문에 잘 됐다. 음. 그러면은 오바마는?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분보다 잘 된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왜 오바마 기버라서 잘 됐다는 얘기는 안 해? 예를 들면 뭐 안경사, 엄청 잘 된 안경사가 나와요. 맞아. 근데 그 옆에 뭐 의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 기버 아니었는데 잘 됐잖아. 계속 이 예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버 중에 잘 된 예를 찾아서 여기다 수록을 해놨으니까 그런 네. 거지. 맞아. 네, 그리고 2인자가 계속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1인자는 그러면은 기버 아니었네? 왜냐면 1인자가 기버였으면 그 집단에서 네. 1인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제가 단편적인 걸 보고 그 전체를 그거라고 확신하는 걸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책에 관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인걸요.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전체를 보는. 근데 저는 오바마도 기버였기 때문에 기버를 알아봤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이 다 기버였었다고 저는 읽으면서 생각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오바마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이게 오바마 자서전도 아닌데 너무 뻔해가지고. 오바마 그러니까, 최측근. 네. 기버가 내는 팁이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고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팔려고 할 때 내 이 제품이 왜 좋은지, 필라테스가 왜 좋은지, 왜 하셔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계속 힘을 뺀 채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요즘 고민이 뭐예요? 아프신 데가 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이게 왜 좋은지, 너한테 왜 이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내가 부담스럽고 얘가 뭔가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뭘 팔려는 팔려는 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부담감이 생기는데 자제분은 뭐 하세요? 평생 뭐 하세요? 그럼 나 뭐 했고 이번에는 뭐 상도 받았고 진급도 했고 내 얘기하면서 사실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는 들으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거에 맞게 또 솔루션을 제안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들음으로 해서 진심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세일즈가 잘 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기적인 이타주의자가 되는 방법을 네. 수업이다 수업. 지쳐 떨어지는 그렇지 읽어주세요. 지쳐 떨어지는 사람과 이꼴 현선. 계속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의 차이. 이꼴 영주? 우리는 이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쳤지만 불태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이타주의자는 어리석은 이타주의자보다 덜 이타적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이타주의자와 이기주의자보다 더 바람직한 존재다. 성공한 기버가 있고 호구가 있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세 무리로 있다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덜 이타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둘보다는 세상에 더 바람직한 존재다. 나눔을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타적인 사람보다는 하지만 세상에는 이 사람이 더 쓰임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 성공한 기버는 단순히 동료보다 더 이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성공한 기버는 테이커나 매처 못지않게 야심이 크다. 야심이 커. 야심 커요. 야심은 큰데? 그거 일단 커. 어디가 잘못이지? 다행이다. 야심이 다행이다. 커. 야심은 있다. 자, 그럼 다음. 네. 이기심 없이 베풀기만 하는 기버는 타인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하찮게 여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은 모두 가질 수 있다. 확신하시나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 말고 이게 자기의 삶에서 확신이 있나요?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번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군요. 돌아온다? 내가 준 만큼 그게 아, 대응으로 훗날 돌아온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군요. 아예 다른 의미예요. 내가 주면 돌아온다가 아니라 네. 내 이익과 저 사람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예요. 그거에 의거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고 나서 나한테 돌아올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니까 같이 도와준다. 이 판이 말이네. 네, 이 사람한테 도와준 이 상황, 이 사건 자체가 나의 이익, 이 사람의 이익을 다 도모하는 일을 해요. 오케이, 이해갔어요. 그러면 그런 건 안 해요? 지금 판은 저 사람을 위한 판인데 밀어주고 그 다음 판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는. 아니, 이 결정. 판을 밀어주는 이 판 자체가 나한테도 이득인 판이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반짝일 수 있는 판을 내가 마련했어요. 네. 그 반짝임을 만든 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내 이익인데? 아, 네. 이걸 만든 내가 너무 잘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나 이것도 내 이익이거든요. 맞아 맞아. 음. 그럼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돌아오는 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나한테 작용을 하냐면 노인분들은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착한 마음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도와서 결국 한 100명의 노인을 도왔으면 언젠가 우리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한 명은 도와주지 않을까? 그걸 좀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쌓아놔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단 한 번이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할아버지가 도움 받은 적이 있었어서 그래서 이게 그래도 모인 거겠지라고 믿었어요. 무조건 이득이 둘 다 되는 판이 저는 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어,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게 느껴졌을 때는 좀 기분이 좋고요. 네. 왜 호구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 강한 본성이 있으며 그 두 가지 동력이 뒤섞인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빌 게이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베푼다고 해서 기버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긴 한 걸까? 보통 자신의 노력이 가치 있다고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지친대요. 그러니까 기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이 봉사하다 보니까 많이 베풀다 보니까 지치겠지가 아니라 많이 주고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안 지친다라는 맞아, 거예요. 맞아. 안 지치지. 그러면 힘이 그분이 나죠. 만약에 지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다른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는 일 쪽에다 더 투자를 하는 거죠. 완전히 이해갔어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베풀기만 하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어요. 타인에게 관심을 쏟는 만큼 내 행복을 돌보며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패한 기버들이 이거 호구겠죠? 가장 심하게 에너지를 소진했고 회복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도 기버인데 성공한 기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야망, 그리고 내 건강을 돌봄, 내 행복을 돌봄, 그리고 얼마만큼 피드백이 돌아오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서 행동하는 기버들이 결국은 성공하기도 하고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을 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도와주고 싶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유난히 지쳐 보이네. 많이 창백해지셨어. 그러니까 너무 나를 좀 갈아서 넣어줬던 선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차라리 고마워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기점으로 더 뽑아 먹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많이 현타가 오니까. 확 다 지치는 것 같아요. 사기와 착취를 피하려면 테이커와 사기꾼을 기버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버는 누가 자신을 조종할 가능성이 큰지 알아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 알 수 모르니까 있어요? 당하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때요?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당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네. 사람한테. 근데 그러니까 매 케이스가 새로운 당함을 계속 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알았으면 이 책을 읽지 않았어 지금 이 호구들은. 맞아요. 맞잖아요. 지금 이 책도 나를 호구로 보나? 맞다니까. 한 사람의 기버로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 죄책감을 느낄 수 있죠. 그때 뭘 생각해요? 나에게 의지하는 내 가족이 다칠 뿐이라고 생각하래요. 맞아. 가족 생각해야지. 네. 힘들다 지금. 근데 되게 좋은 조언이었어요. 나 자체로만 이렇게 싸우면 자꾸 양보하게 되니까 맞아. 내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맞아. 말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기버가 이미 테이커의 이익을 깊이 고려하는 함정에 빠졌다면 어떻게 호구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게 하려고 뭔가 길에서 아픈 사람을 하고 가야 되는 테이커니까 그냥 가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건 아니고 내가 약간 매처에 가면 한번 써보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마음 편했어요.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버가 아닌 사람한테 기버로 거듭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되게 기버로서 우월감을 느낀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엄청 느껴요. 맞아요. 근데 좋은 건 맞는데 그 얘기도 해요. 기버가 아닌 사람이 기버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걸린다. 그래서 그거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도 해라. 왜냐면 세상은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까지 얘기를 해줘요. 뭐 예를 들면은 스스로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 기버의 모임에 참여해라.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을 연습해라. 저는 공감할 수 없었고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이 안 됐어요. 기버가 당연히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버가 당연히 잘 된다는 생각이 근간이 됐어요. 저도 기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근간이 된 개념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오, 뭐예요? 그 제가 객관적인 세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세계관. 객관적인 세상에 그 룰이 맺혀요. 그래서 이렇게 준 것을 세상이 카운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느꼈어요. 그냥 카운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왜냐면 뭔가 한번 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보답해 준다고 느껴서 아 세상은 맺혀구나 여기서 표현하는 단어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기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공이라 함은 현실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멋진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기버여서 멋졌던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멋졌을 수도 있고 예뻐서 멋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막뭐 키가 커서 멋질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멋져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예뻐. 그러고 보니 기버네? 나 좀 멋지려면 저래야 약간 되는구나. 내추럴 본 저는 되게 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내가 좀 멋져지려면 좀 따라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 친구는 너무 멋진데 저 친구는 항상 나한테 밥을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 나도 밥을 좀 사볼까? 좀 이렇게 되고 저 사람 항상 가면은 여행을 가도 자기가 항상 고기를 굽는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고기 굽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너무 저 멋있으니까. 마음이 네. 내 굽는 동안 맛있게 먹어. 선생님 되게 알아봐주는 사람이다. 그런 알아봐주는 자체는- 사람만 있으면 보고 기쁘지. 기쁘지. 내가 다 구워볼게. 네, 그래서 이 멋진 사람을 좀 담고 싶다.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움 되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받은 도움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내 친구로 내가 그래도 뒀지? 어떻게 내 친구가 돼줬지? 이런 느낌? 서로 베풀고 알아봐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은 혹시 기버, 테이커, 매처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좀 지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공감하고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셋의 관계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호구둥절. 호구 분들.